학생 청소년의 손으로 충청남도의 유교문화와 항일운동을 국내외에 알려온 굿모닝 충청교육사랑신문 학생재능봉사기자단이 중국 산동성 제남과 청도에서 4개월간 대장정을 마쳤다. 교육사랑학생기자단은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산동성 제남과 태안, 구부, 청도 등을 방문해 충남의 역사문화를 알리고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쳤다. 학생기자단의 중국 방문은 충청남도의 친중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지난 4월 1일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홍성과 예산, 천안에서 기호 유교와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발굴 취재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충남의 유교 및 항일운동 콘텐츠와 산동성의 역사적 문화 접점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충남은 한국의 두 곳뿐인 공자의 사당 권리사가 존재하고 위정적사운동의 사상적 기틀을 제시한 남당 한원진 선생의 인물성 이론이 뿌리내린 지역이다. 때문에 수많은 선비들과 우국지사가 일제강점기 동안 분연이 일어섰다. 학생 기자들은 20세기 분석인으로 불린 중국의 문화 대혁명 동안 단절된 중국 내 공자의 사상이 어떻게 충남에서 유교의 본질을 지켜왔는지를 취재했고, 남당 한원진 선생의 인물성 동의 논쟁에서 촉발된 충남의 항일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어떻게 일제강점기 동안 잠들어 있던 중국 대륙을 깨웠는지를 밝혀왔다.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천안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이 바다를 건너 산동성 청도에서 5.4운동으로 점화된 역사적 동질성을 찾아냈다. 학생기자단의 중국 방문은 충남과 산동성의 동질성인 유교와 항일운동의 교집합을 알려 얼어붙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민간 외교인 셈이다. 학생들은 첫날인 14일 제남대명호와 천성광장에서 역사적인 첫 충남 유교문화 및 항일운동 알리기에 나섰다. 천성광장은 제남의 응접실로 불리는 곳으로 광장 건축물에는 산동성 지역 출신의 역사적 인물상을 세워놓았으며 벽면에는 그들의 활약상을 부조로 묘사해 놓았다. 제남은 공자와 맹자, 손자병법의 손모와 제갈량 등 헤아릴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곳이다. (15일에는) 중국 오학이 하나인 태산의 정상에 올랐고 맹자의 사당인 맹묘를 방문해 학생 청소년 기자로서의 각오와 후연지기를 다졌다. 태산은 중국의 오학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산이다. 높이 1532m로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이곳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봉선의식을 거행했다. 산 정상까지 7,412개의 돌계단이 만들어져 있고 한 번 오를 때마다 10년씩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태산 정상에 오른 학생들은 저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며 양사원이 시조를 읊었다. 학생 기자단으로 이렇게 중국에 와서 태산, 맹부 이런 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태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산을 많이 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가서 시원한 바람도 맞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니까 별로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같이 얘기하고 놀며 태산 할머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거의 정상에 다다랐었는데 이렇게 딱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까 정말 그것만큼은 더 좋았던 게 없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는 정말 더운데 여기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기분이 났습니다.
맹묘는 맹자의 사당으로 아성묘라고 불리는 곳이다. 성인 공자에 버금간다는 의미다. 인근에 맹자의 직계 후손이 사는 저택인 맹부가 있다. 맹자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참된 용기와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기자들은 맹모 삼천지교를 상징하는 비석, 목유일인 앞에서 참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제가 이번 학생 기자단에서 체험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맹자의 사당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맹자의 사당에서는 맹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위대하셔서 맹자와 같은 훌륭한 인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가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공동묘지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백정마을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이사를 하고, 그렇지만 맹자가 공부를 잘 하지 않아서 학교 옆까지 이사를 하면서 3번의 이사를 통해 맹자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위대한 말까지 나온 훌륭한 어머니가 바로 맹자의 어머니이십니다. 하지만 맹자의 어머니의 훌륭한 점과 달리 맹자 어머니의 사당이 이렇게 약간 초라했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사당도 좁아놨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몹시 속상했고 맹자의 어머니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16일은) 공자의 고향인 국부를 방문했다. 국부에는 공자의 사당인 공묘와 공자 후손들의 집무실, 거처인 공부, 공자와 그 후손들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가족 묘지인 공림이 있다. 공묘는 공자께서 돌아가신 지 2년 뒤부터 짓기 시작해 이후 역대 왕조가 규모를 확장 개축했다. 현재 전해지는 건축물은 청나라 때 지은 것이다. 공묘의 건축물은 규모가 궁궐을 방불케 한다. 면적은 약 20만 제곱미터가 훨씬 넘으며 전체 건축물의 방의 개수가 466개에 이른다. 공묘의 본전인 대성전은 북경구궁의 태화전 다음으로 큰 중국 제2의 건축물로 높이 24.8m, 폭 45.7m, 길이 24.9m에 달한다. 학생 기자들은 공묘와 공부, 공림에서 중국과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사상적 뿌리인 공자의 가르침에서 인과의 철학적 개념을 되새겼다. 기자단으로 활동하는데 공묘, 공부, 공림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에 공묘가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공묘 중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은 청나라 때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성전 주변에 비석이 서 있는데 현재 약 2,100여 가지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광경과 글씨체가 장관이 이뤘습니다. 우리 기자단은 공자 사상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지금까지 일들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한국 충남의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문명국가의 가치를 떠올렸다. 바로 문명국가라는 자부심이 훗날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정신적 기반이 됐음을 새삼 깨달았다. 공자님의 사당을 지켜온 논산이 충남 기호 유교 문화의 중심지라면 홍성 예산의 내포 지역은 남당 한원진 선생의 인물성 이론이 뿌리 깊게 내린 곳이다. 쉽게 말해 인이의 지신 같은 인간의 본성을 사물도 똑같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남당 한원진은 사람과 사물의 성질은 다르다고 주장했고, 훗날 조선과 오랑캐는 다르다는 이념으로 개화기 위정적사운동과 김좌진, 윤봉길, 한용운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충남의 애국지사인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카오 공원에서 폭탄 의거를 단행해 중국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혼자 해냈다는 격찬과 함께 중국 대륙의 항일투쟁을 이끌어냈고, 상해 임시정부가 중국의 후원으로 세계에 공인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순간 첫걸음이었다. 또 천안 아우네에서 불타오른 유관순 열사의 민족 자결의 정신은 바다 건너 중국 청도의 오사운동으로 점화되면서 중국 내 대규모 민중저항운동으로 이어졌다. 학생 기자들이 마지막 17일에 방문한 청도 오사광장은 충남과 산동성의 역사문화적 연결고리에 방점을 찍은 곳이다. 광장의 랜드마크 조형물인 5월의 바람은 높이 30m, 직경 27m로 바람처럼 휘감기면서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마치 타오르는 횃불처럼 우뚝 서 있다. 교육사랑 학생기자단의 산동성 대장정에서 이성복 시인의 시, 그 여름의 끝이 떠올랐다. 2018년의 여름 끝에 찾아간 산동성의 곳곳에서 학생들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은 나무 백일홍처럼 나라사랑의 붉은 꽃을 피워냈다. 품에서 꺼낸 태극기와 오성 홍기를 흔든 청도 오사광장에는 세계 평화를 위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고, 충남의 항일애국지사와 선비 정신을 힘껏 알리며 굵은 빗방울 속에서 한중호를 소망하는 희망의 횃불을 점화했다.